안녕하세요. 블룸컴퍼니 마음 디자이너 김은비입니다. 디자인 요 해피니스 FT 양성과정 즐겁게 참여하셨나요? 제가 교육 담당자분들을 만나다 보니 FT 양성과정은 즐겁게 참여하셨는데 막상 조직 내에서 적용하려고 하시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요 해피니스를 개발한 블룸컴퍼니 박정희 PD님과 함께 블룸에서 진행했던 조직 적용 사례와 가이드, 꿀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PD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새로운데요. 네. 오늘은 디자인 요 해피니스 FT 양성 과정을 수료하시고 조직에서 진행하시려는 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디자인 요 해피니스는 조직 내 어떤 대상에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디자인 요 해피니스는 조직 내 굉장히 다양한 대상과 니즈에 맞춰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신입사원이나 경력 신입사원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긍정 동기부여가 필요한 승진자 과정, 그리고 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심리적으로 지치고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그럴 때에 어떤 힐링 프로그램으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팀 단위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약간 새로운 팀이 조금 결성되거나 좀 어떤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팀 빌딩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조직에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싶은데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좀 레크레이션 방식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고 즐거운 그러면서도 좀 참신한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실 때에도 이 디자인 요 해피니스 과정을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다양한 곳에 활용이 가능하네요. 이렇게 조직 내에서 디자인 요 해피니스를 진행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요새는 조직에서도 개인 구성원의 행복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조직 구성원들이 조금 행복해야 일에 대한 어떤 몰입도라든지 성취가 어떤 성과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에서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이나 어떤 물리적인 조건을 많이 준비를 해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그 외에도 조금 더 그 구성원들이 본인의 어떤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일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 뭔가 비저닝, 삶에 대한 어떤 비저닝을 좀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 단위로 조금 보시면 사실은 같이 함께 일을 한 시간은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디자인 해피니스 과정을 통해서 뭔가 서로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조금 발견을 하게 되고 알아가면서 어떤 심리적인 거리감이 조금 좁혀지게 되고 좀 어떤 친밀감이나 유대감, 더 나아가서는 어떤 긴밀한 협업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회사 내에서 업무 외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시간 워크숍 이후로도 꾸준한 행복 실천을 위해서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팔로우 활동들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저희도 이런 행복을 디자인하고 나서 실천을 좀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어떤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단톡방이어도 되고 아니면 사내 커뮤니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 내에서 본인의 행복 실천하는 과정들을 미션처럼 수행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표치를 좀 달성을 했을 때에 어떤 좀 선물을 좀 제공을 한다던가 하는 어떤 이벤트를 좀 마련을 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그 행복 실천의 과정들을 스토리로 한번 작성을 해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담은 스토리북을 좀 제작을 해주실 수도 있고 이 부분은 그 개인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디자인 요 해피니스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 한 달 후에 리뷰 모임을 한번 가져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본인이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서 좀 잘된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그리고 또 좋았거나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리뷰하고 다음을 조금 더 디자인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 문화 차원에서도 진짜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교육 담당자분들께서 디자인 요 해피니스를 막 하시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커지셨을 것 같은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막상 그 디자인 요 해피니스 과정을 좀 경험을 하시게 되다 보면 뭔가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팀원들 대상으로 우리 신입사원 모아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막상 준비를 하려고
하려고 하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조금 막연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그 사전에 플래닝 단계를 좀 거치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플래닝 시트는 좀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단계별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그 대상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어떤 뭐 연령대나 직급, 연차, 어떤 상황이 굉장히 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설정을 해주셔야 진행 내용이나 뭐 시작 질문의 구성이라든지 시간, 진행하는 시간도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첫 번째로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행 시간을 고려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가장 적절한데요. 그러니까 인원이 한 10명 이내에 소규모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 2시간 정도가 좀 적절할 것 같고요. 한 20명 내외에 조금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시면 공유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셔서 3시간 정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번 명료하게 작성을 해보세요. 그 워크숍의 목적에 따라서 질문을 수정할 수도 있고 참가자들의 공유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진행 방법입니다. 디자인 유 해피니스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과정으로 다 진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줌이나 웹엑스 등 어떤 접속 환경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꼭 사전 테스트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달하고 싶은 시사점인데요. 이게 저희가 진행을 하시다 보면 간혹 교보에만 너무 집중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교보는 사실 프로세스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참가자들은 어떤 본인의 행복 단어를 좀 찾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인상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교육생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좀 얻어가게 하고 싶은지 핵심 메시지를 꼭 작성을 해보시고 이 부분을 워크숍을 시작하시기 전이나 워크숍 마무리에 꼭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세하고 실질적인 꿀팁 감사합니다. 담당자분들께서 이제 쉽고 재밌게 바로 시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조직 내 행복 디자인을 응원하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